장관님, 지난번에 목동 아파트에서 3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을 했습니다. 6살 딸 교육 문제로 목동 아파트에 왔다가 20평에서 30평대로 가보고 싶었지만 4년새 20억대로 뛰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사인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전세 문제로 일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세한 사연을 모르세요? 네, 잘 모릅니다. 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신의 딸을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서 왔던 부모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연이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저라면 당장 어떤 사연인지 기사를 보고 손이 갔을 것 같은데요. 바쁘셨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 서울 주택 전셋값 상승률이 2.39, 18년 만에 최고치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예상하셨던 방향입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89년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전세 대책을 내놔서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보시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상당 시간이 어쨌든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80년대는 5, 6개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낸 전세 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안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낙 청와대나 이번 정부는 첫눈이 내리거나 봄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은 막연하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공급대책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2월에 공급한다는 공공전세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12월에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저희가 공가가 지금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3만 9천 가고요. 3만 9천 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현 대상이 되는 임대차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정확한 물량이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집은 어떤 모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예.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러면 전세 물량을 확보하지도 않고 그냥 발표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 물량을 확보한 게 아니고요. 전체가 왜냐하면 공실 현황 집계만 긁어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요.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의 파악도 안 하고 우리가 이 전세 물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전국이 이제 3만 9천 호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공공임대 대상자들의 입주가 확정이 되고 나면 남는 물량이 있을 거고 또 이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또 거기에서 물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지금 모호한 말씀으로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표 내놓지 마세요. 국민임대주택 1383가구 이거 그럼 말씀하신 몇 사람이 몇 가구가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12월에 최종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이 0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 지난번에 2차 모집할 때 10대 1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입주자 모집을 지금 1383가구는 모집을 연기를 한 거지 전세 물량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실 분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표 말씀 주셔도 돼요. 공공임대주택 4,936가구 공급하시겠다고 했는데 498가구, 서울에 있는 이 498가구는 이미 입주자 모집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들어가실 분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498가구도 이번에 마치 전세 모든 분들에게 공급할 것처럼 발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공공임대주택이요. 공실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채우죠. 장관님 말씀하신 대상자라는 건 주기적인 입주자지 전셋집을 찾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까지 전세 대책으로 포함해서 가구 수를 부풀린 겁니다. 국민들은 이게 삶과 죽음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허위 발표로 국민들을 농락하신 거 아닌가요?
말씀 주십시오. 네네. 저희가 이 발표를 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공실 기준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화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정해진 입주자가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또 12월이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공실이 3개월이 지나면은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통계는 10월 말 기준 통계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네. 하고 싶어하는 건 공실 기준을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숫자 긁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정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공실 기준이라고 0이 될지 하나가 되지 못한 숫자를 무려 3만 9천 가구로 부풀려서 발표를 하신 거죠. 장관님 최근에 이 상황 수습 정부 당국자가 한다고 하지만 불편해도 기다려라. 공동체 의식 회복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화병이 걸려 있어요. 당국자 말에 열불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분까지 나왔는데 대통령과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를 갖고 얘기하신 게 가장 최근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부 부처 간의 회의를 꼭 대통령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뭐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말씀하신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셋값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벼랑에 내몰리는데 대통령은 부동산 취임 이전 순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에 아무 말이 없어요. 발표 자리를 마련하라고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발 국민들 앞에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듣고 계시고요.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통령과 대해서 말씀하신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어떻게 소통을 하신? 대통령하고 직접 말씀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뭐 청와대 그 보좌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